안녕하세요. 소다맘 베이킹의 서우쌤입니다. 오늘은 밀가루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 아주 꾸덕하면서도 다크한 초콜릿 테린느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재료도 공정도 엄청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초콜릿 테린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번 영상도 열심히 준비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초콜릿 테린느를 만들 초콜릿은 저는 신맛을 좀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산미를 가지고 있는 만자리라는 초콜릿을 사용해서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다른 초콜릿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대신에 카카오 함량이 더 높아지면 조금 덜 달아질 거고, 난 덜 단 게 싫어하면 설탕량을 좀 늘리시면 되고요. 카카오 함량이 좀 낮은 초콜릿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설탕량을 조금 줄이시거나 달아지는 것을 감안해서 사용을 하셔야겠죠. 만자리 초콜릿은 64%짜리 카카오 함량을 가지고 있는 초콜릿이에요. 자, 계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료는 생략이 가능한 재료인데요. 저는 조금 더 카카오의 진한 풍미를 느끼기 위해서 코코아 파우더를 조금 넣어줄 거예요. 그 다음 고메 버터를 넣어서 풍미 있는 테린느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준비한 재료는 중탕물에서 녹여주도록 할게요. 계란은 2개 준비합니다. 계란에다가 황설탕하고 소금 넣고 섞어줍니다. 이 계란하고 설탕, 소금 베이스를 설탕을 완전히 녹이지 않고 초콜릿이 녹을 때까지 방치를 한다. 그러면 설탕 입자와 노른자가 반응을 해서 노른자 덩어리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탕물 위에다가 볼을 얹어주고 완전히 설탕이 녹을 때까지 재료를 섞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정적으로 설탕이 다 녹았다 하면 이렇게 꺼내서 실온 상태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이제 생크림을 준비하면 되는데요. 좀 꾸덕하고 풍미가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레스큐어를 사용을 할 겁니다. 레스큐어 말고 뭐 엘렌비르, 프레지덩, 앵커 뭐 이런 데서도 이런 동물성 휘핑크림이 나오거든요. 좋아하시는 브랜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런 100% 생크림하고 차이점은 얘는 유크림 함량이 100%이고요. 동물성 휘핑크림은 유크림 함량이 99.98 정도 되고 나머지 0.02%는 카라기난이라는 천연 유화제가 좀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동물성 휘핑크림이 조금 보존력도 좋고 유통기한이 일주일밖에 안 되는 생크림보다는 사용하시기는 편할 거예요. 근데 저는 2개를 완벽하게 분리해서 사용을 합니다. 생크림 케이크를 만든다거나 뭐 그럴 때는 생크림 100%짜리를 쓰고 가나슈나 뭐 약간 꾸덕한 치즈케이크, 테린느 이런 걸 만들 때는 레스큐어를 쓰고 좀 그렇게 분리를 해서 쓰는 편이에요. 이렇게 준비를 해서 나중에 초콜릿하고 섞어줄 거예요. 초콜릿이 녹는 동안에 틀 준비를 할게요. 전 오늘 오란다 틀 대자로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다가 바로 반죽을 부으시면 안 되고요. 종이 호일로 안에 종이를 채워주셔야 돼요. 유산지나 노루지 뭐 이런 거 좋지 않고요. 이렇게 치즈케이크 같이 가루가 안 들어가는 그런 류의 케이크는 종이 호일을 재단해서 틀 안에다가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 짠! 자, 이제 초콜릿이 녹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초콜릿이 다 녹았고요. 초콜릿이랑 버터랑 코코아 파우더가 잘 혼합될 수 있도록 저어줄게요. 매끈해지죠? 자, 중탕물에서 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생크림 넣을 건데 얘가 차가우면은 초콜릿이 굳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서 넣어주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생크림을 섞으면 조금 분리가 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계란이 들어가면은 완벽하게 유화가 되거든요. 아까 설탕과 소금을 중탕에서 녹여가지고 실온 상태로 유지해둔 베이스를 반반 나누어서 넣고 섞어줄게요. 거품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휘퍼 날 세워가지고 보이죠? 유화되는 거? 나머지 계란에 설탕, 소금 녹인 거 휘퍼로 가운데부터 돌돌돌돌 돌리면서 이렇게 섞는 게 가장 거품이 안 들어가게 섞는 방법이에요. 제가 좀 자주 쓰는 방법이죠. 제 영상을 종종 보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섞는 거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초간단 테린느 반죽이 완성됐습니다. 당연히 마지막에는 주걱으로 잘 섞이지 않은 부분까지 완전히 잘 섞어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새 볼에다가 채를
얹고 반죽을 체에 걸러냅니다. 이 공정은 반죽할 때 생긴 잔여기포를 제거하기 위한 공정인데요. 요거는 뭐 생략 가능해요. 저는 사실 소실량이 생기는 게 싫어서 체에 좀 잘 안 내리는 편이기는 해요. 반죽할 때 좀 조심해서 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밑에 묻어있는 반죽들 소실되지 않도록 잘 긁어내주시고 미리 준비해 놓은 틀에다가 부어볼게요. 밀가루 또는 전분, 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정말 그냥 순수 초콜릿 테린느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통통 쳐서 나머지 잔여기포 좀 빼주시고요. 오븐 안에다가 넣겠습니다. 테린느는 중탕물에 넣고 천천히 익혀줘야 되는 애기 때문에 바트에다가 행주 하나 까시고요. 뜨거운 물을 조심스럽게 채워서 150도에 30분 구워줄게요. 얘는 쇼크 주지 마시고요. 이대로 그냥 식힌망 위에서 식힐게요. 자, 이렇게 초코 테린느가 다 식었어요. 완전히 손으로 만질 수 있을 때까지 실온에서 식혀주시고 이대로 냉장고에서 숙성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 철틀이 수분이 쌓여서 녹쓰는 것을 조금 걱정을 하는 편이라서 이대로 이렇게 들어서 제품을 꺼낸 다음에 틀을 제거한 상태로 냉장 휴지를 합니다. 밀폐 용기나 아니면 이런 지퍼백 사용하거든요. 아직은 살짝 말랑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퍼백에 담아서 냉장고에서 휴지할게요. 자, 이렇게 6시간 이상 냉장고에서 휴지를 해주시면 되고 완전히 이렇게 차갑게 식어서 단단하게 변했습니다. 종이를 제거해 볼게요. 코코아 파우더 뿌려야 되니까 이렇게 접시를 받치고요. 윗면에다가 듬뿍 얹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접시에 담은 다음에 코코아 파우더 뿌리면 접시 위에 코코아 파우더가 남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뿌리는 거예요. 자, 접시에 옮겨보도록 할게요. 테린느가 완성됐고요. 한번 커팅해서 단면도 살펴보고 시식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시식을 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단면도 매끈하고 꼭 파베 초콜릿 단면 같아요. 먹을 때도 되게 부드러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완전 부드러워. 제가 되게 다크한 다크 초콜릿을 썼잖아요. 그래서 되게 다크합니다. 그리고 코코아 파우더도 추가로 넣었기 때문에 저는 초콜릿이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콜릿, 밀크 초콜릿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굉장히 다크하고 초콜릿의 풍미가 좀 진한 초콜릿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초콜릿 제품을 어린애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성인용. 얘도 성인용. 이빨이 없어도 먹을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혀로 싹 누르면 싹 퍼지는 파베 초콜릿보다는 조금 꾸덕해요. 파베 초콜릿은 정말 입안에 넣는 순간 사르르 녹아버리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계란도 들어있고 익혀냈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단단한 꾸덕함이 있는데 대신에 그만큼 더 쫀득한 느낌이 들고 풍부한 다크 초콜릿의 풍미가 많이 느껴집니다. 이로 안 씹고 혀로 녹여서 먹고 있어요. 이런 다크한 초콜릿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아이들을 좀 줘야 된다. 나는 조금 더 밀크 초콜릿의 풍미가 강한 그런 초콜릿을 좋아한다 하시면 밀크 초콜릿 좀 섞으세요. 2대1 정도? 초콜릿은 어떤 걸 써도 상관없는데 카카오 함량이 높아지면 좀 더 비터하고 초콜릿 풍미가 강할 거고 밀크 초콜릿 종류를 쓰시면 당연히 좀 더 밀키하고 부드러운 그런 초콜릿이 될 겁니다. 그건 취향에 맞게 원하시는 초콜릿 종류 바꿔가면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달지 않아서 요거 한 조각은 그냥 기본적으로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담 없는 당도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너무 꾸덕해서 사실은 제 취향은 아니에요. 너무 꾸덕하고 너무 묵직해서 사실 진짜 제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감과 이런 질감이 나오는 건데 진짜 딱 한 조각 먹으면
끝.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청해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도장 깨기처럼 클리어하고 있는데요. 초코 테린느도 요청을 받아서 연구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았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너무 더워서 좀 쉬운 베이킹 쪽으로 제가 좀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집에서 오븐 돌리고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덥기 때문에. 너무너무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초코 테린느도 맛있게 만들어서 쉽게 녹지도 않는 품목이기 때문에 선물하기도 괜찮고 집에서 한 조각씩 드시기도 괜찮은 품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오늘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